4단계로 넘어갈 때 제가 우리 그 앵커님들께 질문도 또 한번 드려볼 게 있는데, 이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출산 문제가 결국 인구 감소 문제로 이제 이어질 텐데, 인구 감소 문제, 그다음 고령화 문제 이런 문제로 이어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그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어떤 게 있을지, 뭐 우리 뉴스도 진행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뭐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해결 방안이요? 예, 해결 방안 쪽에서. 갑자기요? 갑자기 대답하기엔 너무 심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서. 글쎄요, 뭐 어떤 결혼 장려나 결혼 장려. 아기 출산 장려 정책이 네. 가장 출산 좀 장려. 기본적이지 않을까. 예, 출산장 실제로 뉴스에도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 육아 보조, 그다음에 그 육아 지원,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나 이런 타가소, 그러니까 육아 시설 확충하는. 그래서 결국 저출산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다음에 실제로 또 뉴스에는 많이 나오는 뭐 청년 희망 주택, 뭐 이런 그 청년들에게 주택 그 보급해주는 이런 대책들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정책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 4단계 논술 작성의 4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냐면요, 이 고민의 영역입니다. 고민의 영역에 대해서 이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퀄리티를 높여서 그 작성 4단계에서 그 퀄리티를 어떻게 높여야 되냐면, 내가 이 고민의 영역, 어차피 공부를 해도 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이거를 좀 궁극적인 해결책을 내가 찾아 적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의 영역에 대한 궁극적인 그 퀄리티를 높여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핵심이 뭘까라고 하면, 제가 뭐 아까 우리 앵커님들께도 질문을 드려봤습니다만, 이렇게 청년 희망주택 뭐 이런 내용들은 하나의 액션 플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액션 플랜은 가능할 것 같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궁극적인 해결책은 그럼 뭐냐라고 하면, 궁극적인 해결책은 어떻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 정책적으로 좀 청년들에게 청사진,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이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논술에 들어가야, 이 퀄리티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4단계는 핵심의 그 논술의 이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거시적인 내용을 한번 적어보자라는 것을 4단계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게 4단계와 5단계가 조금 어떻게 보면 합쳐졌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5단계도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5단계가 이제 핵심, 좀 논술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거시적으로 적을까라고 하는 거를 이제 4단계에서 이제 마무리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그냥 그대로 5단계로 이어가면, 논술에 어떻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본론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36줄 정도를 본론 부분에 적는다면, 거기에다가 마지막 그 본론 부분에서의 나의 주장의 결론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 청년 희망주택을 늘려야 된다, 이런 미시적인 정책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거시적인 어떤 정책으로,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대한 그 청년들에 대한 청사진, 그리고 결국은 경제적인 해결책, 이 부분이 논술의 본론, 그 중에서도 핵심 내용으로 적힐 수 있도록 이런 그 핵심과 거시에 대한 심도 있는 작업, 요거를 제가 논술 작성의 5단계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